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저희 지금 셋이 녹음하고 있는데 개관홀로 짐송님이랑 캥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벌써 4회를 맞았어요. 4회인가요 벌써? 벌써 4회예요. 지금 근황을 얘기할 시간이 없지만 네.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캥 작가님부터. 저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 네. 한 달도 지났죠? 네. 네, 저 열심히 일하느라고 네. 열심히 일만 하고 있고 네. 지금 사실 내일 모레 제왕군 단독 콘서트가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마 미래에서 이거를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2회차가 7월 23일에 나갈 건데 네. 이때 캥 작가님의 운명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윈드를 가입했지만 네.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한 번도 그 팬클럽 선예매를 해본 적이 아이고.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3기 때 또 제가 다시 가입했는데 3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 단독 선예매를 도전을 해야 되는 그걸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잭스키스 좋아하실 때 DSF인가요? 네. 네, 그거 할 때는 팬클럽 선예매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난생 처음이잖아. 난생 처음입니다. 조선행 시절을 거쳐.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왜냐면 부산 콘서트도 제가 뒤늦게 취캐팅을 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뭔가 이 전쟁에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또 나름대로 저는 이제 손이 비어 있으니까 그때 해드리려고 내가 나중에 콘서트를 도와주겠다 했는데 팬클럽을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자기 거 이게 티켓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응. 아유, 또 이걸 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바빠 죽겠고 일은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매일매일 그 불안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망한 연애고 나발이고 자기 망한 티켓팅이 될까봐 눈앞이 좀 깜깜하거든요. 맞아요. 나중에 망한 티켓팅 얘기 한번. 그러니까 안 돼요. 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러고 말했다가 또 이게 시간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좌석이 어디가 좋고 말고 떠서 그냥 색깔이 보면 아무거나 클릭하려고요. 아, 그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녀 백신 접종을 받았던 방법이에요. 그냥 눈에 뭐가 뜨면은 그냥 여기가 뭐 강동구인지 강남인지 그냥 막 찍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약간 티켓팅에 캥 작가님보다는 좀 더 일가견이 있을 것 같은 짐송님 모셨어요. 짐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케이팝 고인물이지만 저 손이 느리고 게을러가지고 아유. 저도 제 이름으로 된 티켓은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양도에 양도를 더해서 평소에 볼까 항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다 계정으로 접근해서 양도 나갔나요? 어머 이제 어머. 혹은 친구가 내가 이제 구했다 이러면서 네. 이제 했는데 저 이제 항상 킹 작가님 티켓팅 응원하고 있고 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네. 아유, 정말 옛날에 네. 차라리 제일은행에서 줄을 서던 게 더 공정하지 않나.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나아. 어차피 그거는 어떤 서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거기에서 알 일이니까 내가 네. 너무 눈앞에서 패배감을 느낄 일이 없는데. 맞아. 아유,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차라리 밤새 줄을 서고 네. 그 앞에서 친구랑 술이나 뜨면서 맥주나 먹으면서 기다리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저도 잠깐 가가지고 그 맥주라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요. 옛날 한창 또 캥 작가님이 야구를 보실 때 네. 치킨이랑 맥주 사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라도 그냥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혼났죠. 정말 치킨이랑 맥주만 먹냐. 경기를 그렇게 하나만 먹지 몰랐다. 저도 치킨이랑 맥주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이제 네. 공이 그냥 빠따가 때리면 네.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모를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야구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치어리더를 응원하던데. 치어리더 선생님을 열심히 응원하고 왔어요. 네, 그 재미로 가는 거죠. 네, 아유 지금 근황 얘기할 시간도 없고 지금 네. 큰일 났어. 네. 왜 이렇게 큰일이 났느냐? 이번에 기한을 한 일주일 들었잖아요. 그때 사연이 정말 적게 오고요. 그래서 이거 웬 이런 위기가 있나 하면서 여러분 역시 기한을 많이 드렸더니 안 주시네요. 이러면서 하루를 더 연장하겠다. 연장 공지도 좀 늦게 드렸을 거예요. 그날 오후에. 그랬더니 20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는 내가 기한 미리미리 달라고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셨던 그분들 안 보냈어요.
내가 누군지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기한을 좀만 넉넉히 주세요. 그래서 맞아. 나도 어느 날은 되게 바빠가지고 전화도 못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하루가 열리면 너무 억울하겠지라고 했다가 다시는 여러분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건 마치 팀에서 대본 수정 사항을 줬을 때 사실 그거 금방 수정할 수 있지만 일주일 주면 수정을 못하지만 하루를 주면 또 수정을 해내는 나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내가 누구 욕을 하냐 그러면서 지금 긴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짧은 오프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소소한 거.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비혼 행비입니다. 짧게 쓸게요. 반지 끼는 게 싫다던 그 새끼가 10주년 기념일에 까르띠에 반지를 선물했을 때 몰랐어요. 업소녀와 셋이서 하는 커플링이란 걸. 다른 증거로 바람을 알게 되어 안전 이별했어요. 시원하게 욕 갈겨주세요. 라고 미친 새끼 사연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오프닝입니다. 와. 오프닝이에요. 와 10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까르띠에 반지 되게 비싸지 않아요? 보통 그 결혼할 때 막 네, 결혼할 때나 약혼할 때 그리고 아이돌들 커플링. 오. 네.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데 타투 따라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랑 커플 타투여서 커플 사이에 끼어버린 팬의 슬픔. 아이돌 이름만 지워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거 망한 덕질 올림피아드 한번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이제 셋이 커플링을 해버린. 아유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사연을 캥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네. 혼세님 안녕하세요. 망한 연애 1회 때부터 내가 써야 되는데 써야지 꼭 써야지 진짜 써야 되는데 하며 미루다가 이번 4회에도 오늘 5일이네 또 망했구나 싶었는데 방금 추가 모집 열어주신 걸 알게 되어서 드디어 글 쓰는 생일 전날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학 때 평탄하고 가끔은 아름다웠던 것 같기도 했던 연애를 뒤로하고 취직한 후 만난 사람들로부터 각각 잠수, 바람, 스토킹 3년타를 맞았는데요. 웃으면 안 돼. 일과 사랑 중 하나만 괜찮아도 살만하다고 했거늘 팀에서 제대로 적응도 못한 때 연애까지 동시에 개판나니 대인 기피와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저의 줄줄이 망한 연애를 곁에서 본 친구들은 구술하자며 같이 가줄게 멘트와 함께 용한 점집 리스트를 얻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찐 우정. 만약에 사연이 소개된다면 비욘세 듣다가 제 이야기인 거 알고 자지러지게 웃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 네. 내 친구 망한 얘기가 이렇게 약간 전파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달아 3연타를 맞고 돌이켜보니 잠수 이별이 그나마 제일 깔끔하고 고마운 이별이더라고요. 물론 잠수 이별도 1년 반 동안 잘 지내던 놈이 제 생일 전날 오후 4시부터 갑자기 이유 없이 동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생일과 크리스마스에도 연락 두절 상태로 보냈지만요. 그래서 이분의 아이디가 생일 전날 스쿠버 다이빙. 잠수인 것 같아요. 잠수 이별 진짜 최악이에요. 네, 진짜 최악이다. 크리스마스 날 그놈 대신 저를 만나준 친구들이 야, 너 헤어진 거야 라고 말해줘서 이게 잠수 이별이라는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거 약간 남 얘기가 아닌. 왜냐면 이거 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에서 캥 작가님이 쓰신 거. 이거 저 아닌가요? 아니, 언제를 저도 항상 그게 애매하더라고요. 나 언제 헤어졌는지를 그 시점을 적는 게 되게 애매해요. 맞아. 지금 안식구 안 헤어졌잖아. 그 사람은 지금도 사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8년 만에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술자리에서. 맞아. 8년 만에 술자리에서 이거 맞아. 끝나고 얘기할까?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돼요. 제가 그 잠수 이별했다는 제가 대학교 때 첫 연애를 했던 선배랑 한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헤어진 지.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술자리를 저 모르게 만든 거예요. 친구들이. 다 대학 같은 친구들이니까. 그 자리에 혼세도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부르자고 하진 않았어. 그런데 그때 당시 친구랑 제일 친한 선배들이 캥 작가는 말하면 안 와. 그래서 저한테 말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몰랐어. 네. 저 진짜 몰랐어요.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결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를 모인 사람들이 이거는 만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캥 작가는 말하면 안 할 테니까 얘한테 말하지 말자 해서 그분은 알고 있었고 잠수 이별탄 그분은 알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술자리 갔죠. 술자리 갔는데 술을 먹는데 자꾸 킥킥대는 거여서 왜 이렇게 킥킥대나 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열리네요. 그 새끼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되냐. 왜냐면은 저는 언제나 그렇듯 일하다 왔기 때문에 네. 그 8년 만에 재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다시 잘해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꼴은 안 되는 그래. 그런 그 정도의 나도 어떤 가오가 룩이 있지. 있어.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나요. 그날에 후드티 입고 뭐 안경 쓰고 진짜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술을 마시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 제대로 씻기라도 했을 때 누굴 몰라야지. 그러니까요. 어떤 패션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하다못해 좀 예쁘게 하고 와 이런 얘기라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옷을 신경 쓰고 오자란 얘기라도 해주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이미 또 술을 한잔 한 상태, 볼이 시뻘겋고. 아우 술톤. 말해 뭐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을 봤는데 또 포인트는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가워. 너무 착해요. 반갑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착해.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 거야 또. 되게 상황과 사람의 좋은 면만 그러니까 약간 마블 슈퍼히어로 중에 언니는 그쪽 그게 있는 거야. 막 시간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염력 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상황과 사람의 좋은 면만 보는 슈퍼파워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그치. 뭐 왜냐면은 학교 선배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마주치면 어떡하지? 뭐 했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만나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만나 술 마시니까 재밌고 즐거워서 썰을 막 떨다가 근데 얘기는 했죠. 정확히. 뭐라고? 근데 오빠 뭐 오늘 뭐 우리 케이크랑 우리 8주년이야. 그 와중에도 위트 있어. 그러면 오빠 여자친구 있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양다리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 농담을 하고 그렇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정확히 지금이라도 말해라. 네. 헤어지자고 지금이라도 말해라 했는데 끝까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나 안 헤어진 걸로 알게. 하지만 나 되게 쿨한 여자친구인 거 알지? 이러면서 지금 여자친구 사귀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난 안 헤어진 걸로 알고 갈게. 이러면서 제가 이거 영혼 결혼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안 헤어졌어요. 너무 웃긴 게 약간 나는 뭔지 알겠는 게 뭐냐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억한 감정이 있고 너무 화가 나는 입장에서 내가 너무 씻지도 못한 그 짓꼴로 만났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웃기기라도 해야 돼. 뭔지 알지? 그래야 내가 뭔가 그래도 멋있었던 약간 전 애인의 포지션을 그거에서 주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냐면 잠수이별이라는 게 뭔가 내가 그 오빠가 싫어져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약간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왜 8년 전에서 되게 약간 사회생활하고 이러면 배도 나오고 되게 좀 망가진 사람인데 이 오빠는 여전히 되게 귀엽더라고요. 제가 맞아. 좋아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옆에서 앉아가지고 챙겨주는 거예요. 뭘 자꾸 안주로 챙겨주고. 지옥가라 임마 지옥가. 8년상이 여자친구였어. 양꼬치를 자꾸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안 먹어? 이러면서 챙겨주고 이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자꾸 이렇게 설레게 하지 마라. 그치. 나 이렇게 설레게 하면 또 전화한다? 설레게 하지 마. 올미도 안 받냐고. 막 그게 예의야 이거 안 받냐고. 그러니까 설레게나 하지 말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네. 이분의 마음. 그렇죠. 헤어진 거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별 시점 잘 몰라요. 그치. 맞아요. 마지막으로 연락 온 시점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받아들인 시점으로 해야 될지 잠수 이별은 그런 게 참 그렇죠. 애매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 남의 말은 듣네요. 그러니까요. 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잠수 이별이구나.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싸우지도 않았고 평소와 똑같았는데 맞아요. 왜 동굴로 들어갔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궁금하지도 않지만요. 그 당시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삼순이 코스프레 한다며 혼자 한라산 올라갔다가 백록당까지 찍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멋있어. 자연인이다 자연인. 너무 멋있다. 뭐라도 했어요 그래도. 맞아.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한 계단마다 왜? 이렇게 물으며 올라갔더니 지치지도 않고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총 6시간 정도 걸렸네요. 골 때리는 건 이 새끼 2년 전 자기 결혼한다고 연락 왔었어요. 어쩌라는 거야? 되게 해맑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헛웃음에 전화를 끊고는 100살까지 한 달에 생리 2번 해라라고 빌어줬습니다. 최고의 저주다. 진짜. 사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산처 깔아 나가야 돼서 황급히 줄이며 제가 못다 쓴 욕은 혼세님에게 맡깁니다. 사랑해요 혼세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이거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왜 했더니 6시간 만에 올라갔다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게 잠수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냥 마음이 변한 거겠죠. 그치. 마음이 변한 건데
아무튼 그때 당시엔 난 너무 답답하지. 당연하지. 그리고 이게 너무 진짜 사람을 진짜 아까 잠수라고 했지만 진짜 물속에 머리를 쳐박았다 올렸다 하는 거잖아. 오늘은 또 괜찮다가 다음 날은 숨이 안 쉬어지고. 맞아요. 아유, 그리고 정말. 이게 더 최악인 거는 기다리게 되는 게 최악인 거예요. 그냥 헤어졌으면 나는 이거 기다리는 건 없잖아요. 네, 받아들이기만 맞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연락이 올지도 몰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괴로운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잠수 이별은 안 돼요. 맞아요. 하지 마세요. 그래. 어. 진짜. 그냥 카톡이라도 차라리 카톡으로 한 줄 보내는 게라도 그게 나아. 맞아. 카톡 한 줄만도 못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같이 지낸 시간이 있는데. 아유 씨. 근데 2년 전에 연락을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결혼한다고. 어느 게 더 나빠요? 2년 전에 나 이제 결혼해라고 연락 오는 거랑 캥 작가님 옆에 8년 만에 나타나서 숟가락 챙겨주는 거. 뭐가 더 나빠? 결혼 오는 게 나쁘지. 결혼 소식을 왜 알려 나. 맞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로망이 있나? 그 그러게. 결혼하기 전에 괜히 막 전 자기 애인들한테 연민에- 연락 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지 뭐. 음. 자기가 되게 대단한 어떤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까고 있네. 결혼 전에 약간 한 번씩 바람 피울 구석을 또 찾는 거 아니야? 에. 그럴 수도 있어. 결혼 전에 한 번씩 전 애인들 찔러보면서 음. 괜히 이제 자기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랄하고 있어 진짜. 결혼 준비를 빡세게 안 해서 그래요 이 새끼들. 그니까 응. 진짜 근데 진짜 맞아. 아니 결혼 준비 중에 이렇게 연락할 정신이 어딨어.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내 친구들 결혼 준비할 때 진짜 결혼 준비하면서 잠수를 타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할 게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결정할 게 그거에 많은지. 맞아 맞아. 그래서 네. 스몰 웨딩도 진짜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격식 차려서 하는 거 남들이 정해주는 그런 걸 해야지 좀 덜 바쁘지. 이렇게 다 웨딩 플래너가 챙겨주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도 너무 바빠서 맞아. 회사를 다니면서 스몰 웨딩이라는 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아니 하다못해 캥 작가님이 저보다 선배잖아요. 3년 정도 연차 차이 나는 선배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뭐 팀에 한 몇 년 전에 그랬지? 근데 요즘에 이런 걸로 약간 신경전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캥 작가님이 항상 저한테 그 새끼들 일이 없어서 그래. 맨날 야 감정 싸움 왜 하는지 알아? 존나 일이 없어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제 지론이 덜 바빠서 그래. 지금 바쁘면 그럴 틈이 어딨어요. 8년 사귄 남친 앞에서 그지꼴로 나타날 정도로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신경전할 시간이 어딨어. 맞아. 그러니까 덜 바빠서 그럽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에이 생리 2번 해라. 정말 최악이네요. 좋은 저주 배워갑니다. 다음 사연은 뽀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읽어주세요. 제목부터. 네. 연애 망한 썰, 작성 밀린 썰은 비욘세로 보내나요? 밀림의 왕으로 보내나요? 비욘세로 보내면 밀림의 왕이 읽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스템. 마치 공덕동 전집에 가서 족발을 시키면 전집으로 갖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옆집에서 나옵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혼세님. 죽지도 않고 돌아온 뽀삐입니다. 공고의 시작도 못하고 망한 썰이라고 하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보냅니다. 이름하여 나만 망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망해봐라 입니다. 네. 때는 2016년 겨울인데 왜 기억하냐면 이 친구 이하 M을 해방촌 모 펍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날 눈이 맞아 그 펍에서 100m 거리쯤 되는 M의 집에 가서 잤고 네.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같이 라라랜드를 보기로 약속했거든요. 아유, 이거 뭐. 이거 완전 사귀어야지. 그치. 이거는. 꼴인이지. 당장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기억을 못해도 2016년에 라라랜드가 개봉했었다는 건 평생 못 까먹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의식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눈 내리던 어느 12월에 눈이 맞아 같이 춤췄고 그날 잤고 그 다음 주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라라랜드를 보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라라랜드 보고 나서 같이 해피랜드 드림랜드도 가자는 말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만난다는 거는 큰 의미잖아요. 그치, 큰일이지. 영화가 오후 8시 50분에 끝났는데 M이 갑자기 다음날 출장을 가는데 여권을 사무실에 두고 왔다며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어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밤을 포기한다는 건지. 근데 또 쿨히 딸 뽀삐는 여기서 구차하게 개 잡고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있습니다. M을 보내고 삼성역 근처의 아무 바에 들어가서 혼자 한잔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대로 M을 처음 만났던 그 펍으로 향합니다. 이동하는 내내 그 펍에 도착했을 때 M이 거기 없길 바랐는데
님은 있었습니다. M이 본인 남사친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동공 드립을 하더니 여권을 생각보다 금방 찾아 나왔다며 웃음. 제게 연락하려던 참이라며 웃음. 이쪽은 미국에서부터 친구였는데 한국에 같이 발령나서 오게 된 C라고 하며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줄 듯 말 듯 안 주는 거라던데 내게 안 줄 놈들 파티 같아가지고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차분히 짱구를 굴려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M의 기분을 개 잡칠 수가 있을까? 과정은 꽤 지리멸렬했습니다. 누군가는 재기발랄을 했다고 할 텐데 암튼 C를 꼬셨습니다. 정말 하치아도 알 수 없는 전개. 흥미진진한데? 이 쿨희님이 어머님인데 예전에 네. 사연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되게 쿨하신 분이거든요. 따님 아주 잘 키우셨다. 네. C를 꼬셔서 M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잤습니다. 멋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어머니랑 비욘세 같이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멋있다 진짜. 크가 가득해요. 재밌는 얘기 예. 보내주셨네. 크가 가득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니 M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밝게 인사하고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마신 뒤 팬케이크까지 하나 시켜 먹었습니다. 애써 정막을 깨려고 말을 걸거나 무의미하게 인스타를 보는 거 없이 애초에 그 집에 팬케이크 처먹으러 간 사람처럼 여유롭게 만끽하며 마치 일상처럼 멋있다. 라라랜드는 없고 랜드만 있었던 랜드만 있었던 나만 망할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망해봐라.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연애를 시작도 전에 망하고 하는 도중에 망하고 헤어지고서도 망하고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망하겠지만 데킬라 보틀로 사주는 지인과 방수 에코백만 있으면 문제없는 게 아닐까요? 이 모든 건 우리가 너무 귀여운 탓입니다. 네, 이상한 결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뭔가 신호가 다 있는데 하지만 뭐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지 않니? 라고 발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는 뭐 상처 줬다고 하기도 뭐 잘못된 뭐가 있어 지금 여기서. 아유. 라라랜드를 너무 보고 싶었나? 아니 그럼 차라리 그냥 밤에 친구랑 술 한잔 하기로 했다고 약속 있다고 하면 갑자기 무슨 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여권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바로 비행기 타고 날릴 것도 아니고 다음 날인데 무슨 핑계를 대서 이런 비루한 걸 냈어. 회피형 인간인 거예요. 아. 이분한테 미안한 거지. 나한테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자고 해놓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한다는 말이 미안해서 꺼낸 말이 더 미안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맞아. 근데 친구랑 있는 시간이 설마 소중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고 불타는 밤을 한번 친구랑 두 명이니까 너무 그게 약간 2대2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윙맨 하나를 달고 해보겠다. 아 근데 뭐 다들 즐거우셨던 것 같네요. 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결국 그렇게 머리 굴리다가 친구 좋은 일만 한 거잖아요. 그래. 아유 뭐 출장도 안 가서 이 새끼 아침에. 됐습니다. 유쾌한 사연 잘 들었고요. 이제 슬슬 가야죠. 네. 갑니다. 풍암동 얼음주먹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에피소드를 웃으면서 듣다가 문득 나도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해 그동안 망연 샷다가 올라오기만을 존버한 풍암동 얼음주먹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었던 저의 망한연애 이야기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제 망한연애는 20살 때의 일입니다. 그놈은 고깃집에서 같이 알바하다가 눈이 맞은 제 첫 애인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20살이긴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그놈과 사귄 첫날 그놈은 알바 끝나고 같이 카페에 가자고 했고 카페에 가서 그놈은 탁 트인 카페 공간에서 첫 키스를 뺏어갔습니다. 사귄 지 첫날 첫 키스를 그런 공공장소에서 하는 참을성 없는 변태놈.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그 새끼한테 정이 뚝 떨어졌고 그날부터 바로 헤어지자는 말을 할 각을 재고 있었습니다. 첫날인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당시에는 너무 미안해서 바로 헤어지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그놈과 만화 카페를 갔는데 그놈과 제가 택한 자리가 천장이 낮고 누워서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동굴 같은 자리였어요. 그래도 문같이 저희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밖에서 다 보이는 자리라 여기서 설마 무슨 짓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 손이 갑자기 제 찌찌에 닿아서 깜짝 놀라서 그 새끼를 쳐다보니까 그 새끼가 더럽고 끈적한 눈빛을 하고 제 오단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어요. 아이고.
하지 말라고 정색했는데 아 왜 밖에서 안 보여? 아니 지금 그게 문제냐? 그니까. 아 왜 밖에서 안 보여? 라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이번엔 제 아랫도리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이 잡놈아. 제가 계속 싫다고 해서 그놈은 꼬무룩한 표정으로 짜져 있었고 그날 역시 빨리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못 헤어졌습니다. 망한 연애의 공식이 나오고 있죠. 또 얼마 뒤 그놈이 부모님 없으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고 저는 무슨 생각인지 또 거길 갔습니다. 그놈과 그놈 침대에 누워서 놀고 있는데 그놈이 또 끈적 웅냥한 눈빛으로 절 쳐다보면서 제 아랫도리에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놈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내가 야동도 참으면서 똘똘이 자위도 안 해. 네가 책임져 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한 번만 빨아줘. 너무 싫다.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졸업도 안 했는데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유교걸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니 그놈 하는 말이 더 가관. 우리 형이 모텔은 땡땡동이 더 좋대. 너 졸업할 때까지 내가 참아줄 테니까 졸업하면 거기 가자. 라며 아쉬운 눈빛 하던 그 새끼. 그리고 얼마 뒤에 그놈이 우리 집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집에 엄마가 있는데 데려왔었어요. 설마 엄마가 있는데 이상한 짓 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제 방 침대에 저를 눕히고는 또 손을 가만 못 놔두고 만지작. 우엑! 엄마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안 들린다고 괜찮다던 그 새끼.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 아직도 헤어지잔 말할 각을 재던 저는 그놈이 커플 옷을 사자며 옷 쇼핑을 하자고 해서 모든 옷에 다 퇴짜를 놓을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그놈이 옷 구경을 하다가 지 맘에 드는 항공 점퍼를 발견해놓고 지가 입어보더니 막 저한테도 입어보라는 거예요. 입기 싫은데 입었더니 심지어 엄청 컸어요. 제가 입은 걸 보더니 잘 어울린다면서 이거 사야겠다고 해서 지가 입을 걸 지 돈으로 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사줘. 이러는 거예요. 너한테 쓸 돈은 개미 똥구멍만큼도 없다 이 자식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 교양 있게 그냥 돈 없다고 했는데 그 자식이 그럼 반만 내줘. 어머. 라고 쪽팔리게 그 옷가게 사장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러길래 일단 반 내줬어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서 저 항공 점퍼를 헤어지잔 말 하기 전에 어떻게든 내가 세벼와서 내가 입어야겠다라고 다짐했고 전 결국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V 이모티콘을 해맑으시다. 저는 그놈에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고 항공 점퍼 우리 집에 있는데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고 했지만 그놈은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흐흐.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그놈 무슨 말이야. 이게 왜 해피엔딩? 어느 구석이 해피엔딩인 거죠? 그놈과의 연애에서 50% DC로 구매한 항공 점퍼가 남았으니까요. 그 항점은 그 후 3년 동안이나 잘 입고 다녔답니다. 너무 횡설수설 늘어놓은 것 같아 걱정인데 혼세님 항상 비욘세 너무 잘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대가 되는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혼세님을 에블데이 응원해요. 사랑해요 라고 해맑게 보내주셨는데 되게 심각한 사연이 이거 너무 심각한 사연 아닌가요? 되게 심각한 사연이에요. 네.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떻게 안 헤어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캥 작가님이 저를 보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특정되니까 저는 처음 만난 남자친구랑 섹스를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 몇 명이 더 있은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옛날에 DVD방 많이 가고 막 이랬을 때 맞아. 그때 DVD방을 가면은 막 괜히 누워가지고 막 뭐 보고 막 이러다가 키스하다가 몸을 더듬고 만지고 이러다가 내 손을 자기 바지에 집어넣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놀래서 뺐는데 그거를 손목을 다시 잡고 그걸 다시 집어넣었어. 거의 막 기겁하다시피 했는데 만지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냥 만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뭔가 그 개불 같은 촉감이 너무 이상했고 일단 너무 무섭고 너무 불쾌하고 해서 그거를 뺐는데 그러고 나서 저도 못 헤어졌거든요. 그때가 제가 되게 어릴 때였는데 그때 이 사람도 얘기하기를 공통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놀다 보면은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자기 애인이랑 섹스도 하고 이러는데 본인은 굉장히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그 정도는 뭐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머리로는 헤어지는 거를 알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 막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면은 내가 내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 볼 얼굴이 너무 낯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또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못 헤어졌어. 결국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해서 헤어지면서 제가 그때 빨개 벗고 나가서 세상 남자랑 다 섹스해도 너랑 죽어도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분 심정을 너무 알아요. 나는 분명히 불쾌한데 네. 뭔가 내 애인도 되게 뭘 참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자의 성욕이나 이런 게 되게 온 사회가 둥기둥기 막 네네.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면은 뭐 룸사롱을 보내주라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도라이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땐 그게 더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그걸 못 헤어졌어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인지 나는 너무 알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나 이런 거보다 거의 천년애였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지. 네, 기준도 없고 그냥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원래 이렇게 그냥 이런 건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지마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내가 꽉 막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사회에 좀 아직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불쾌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또 좋은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놀 때도 뭐 재밌게 놀다가 맞아. 또 갑자기 불쾌하게 군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서 선택을 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런 첫 섹스 얘기를 많이 하면 의외로 이런 식으로 친구 핑계를 대는 것 때문에 맞아. 나만 나쁜 여자친구가 된 것 같아서 얼레벌레 약간 떠밀려서 맞아. 선택권보다는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서 다들 그때 헤어졌어야지 말은 하기 쉽지만 사실은 되게 흔한 일이기도 해요. 그것도 맞아. 그리고 저는 이 빨아줘에 제가 얘기를 한 게 그 남자는 자기는 마치 너랑 자지 않아. 하지만 대신 빨아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삽입은 안 하잖아. 얼마나 맞아. 내가 마음이 넓은가.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자 입장에서 그래 자는 거는 조금 내가 아직 겁이 나고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도 그냥 어렴풋이 듣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거는 뭐 또 하는 건가 싶어서 맞아. 이게 자는 거보다는 리스크가 덜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 네, 거절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짐송님이 개간홀로를 할 때 거기서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특히 20대 초중반에는 반드시 연애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가 미친 듯이 말하면서 그 연애 안에 너무 위험한 거를 같은 패키지인 것처럼 판매하잖아요. 남자의 성욕도 채워줘야 되고 뭐 사랑한다면 섹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랑한다면 서로를 구속해도 되고 이걸 입어라 저거 입어라 속박을 해도 되고 사랑은 되게 비이성적인 행위인데 룰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걸 같이 팔아넘기니까 헷갈리는 거지. 맞아요.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을 안 한 상태고 이제 20살이고 연애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죠. 아유 쌍놈 새끼야. 하지만 또 너무 명랑하게 항공점퍼 50% DC가 남았다고 크다면서요. 좋아 마음에 들었나 봐 디자인. 아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연을 굳이 소개하는 거는 연애를 아직 안 한 분들이 청취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혹시 이게 마치 도매급으로 다 떠밀려 오는 거니까 네가 이걸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새끼가 있다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놈들은 안 돼. 맞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뭐 맞아.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게 뭐예요? 만화 카페에서 가슴 만지고 이런 거 너무 아니죠. 손도 안 씻고 지금 뭐 한 짓이요. 내가 원할 수는 있어. 내가 원할 땐 괜찮아요. 당연하죠. 이 순간에 내 가슴을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 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옛날에 그분 기억나요? 장래 아기 나왔을 때 모유수유 안 할 거라고 했다가 헤어지신 분이 너무 많은 얘기를 어떻게 모유수유 얘기까지 미리 정하냐. 그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억나요 그분. 이관왕 아니야 이관왕? 그분 사연을 깽 작가님이 또 옛날 생각하면서도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 번 사연 보냈었던 한줌 헬라입니다. 7월 4일까지라고 하셨는데 7월 5일 날이 밝기 전까지 7월 4일로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그럼 인정이
걱정이죠. 그럼 우리의 시간은 늘어난다. 그럼요. 밀림의 네.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와인 마신 김에 빡침이 올라와서 보내봐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전 연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저 전에 그 모유수유 때문에 싸웠던 사연 보낸 전남친도 망한 연애로 보내지 않았어요. 결혼할 뻔했던 썰로 보냈지. 그런데 이 새끼는 진짜 내가 얘랑 왜 사귀었지? 이불킥하고 싶은 인간이에요. 일단 호칭은 나르시스트라고 할게요. 전에 제가 다른 사연 보내면서 결혼할 뻔했던 썰 보냈던 그날 누군가랑 소개팅했는데 결국 걔랑도 헤어졌단 말을 덧붙였었거든요. 그게 이 나르시스트예요. 그래서 비욘세님이랑 캥 작가님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나중에 또 원하시면 망한 연애 썰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땐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망한 연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망한 연애 맞네요. 이게 시간이 걸려.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맞아. 걸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습니다. 먼저 이놈은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진을 보여주며 주변에서 윙?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외에 뭔가 리액션은 해줘야 되는데 차마 칭찬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저도 외모가 끌리는 건 아니었지만 가치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하나 보고 만났거든요. 뭐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했고요. 2달 정도 사귀었는데 사귈 땐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술과 맛집을 좋아하는데 나르시스트 놈이 맛집을 잘 꿰고 있어서 그런 취향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게 남자 헬라인가? 성별 다른 나인가? 싶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가 자기 세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1. 환승. 이유를 이렇게 조목조목 보내셨나 봐요. 네. 걔 주변에 약간 거슬리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나르시스트 SNS에 댓글도 꼬박꼬박 많이 달고 그랬어서 근데 헤어질 때쯤 나르시스트 새끼가 그 동생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이 나르시스트 놈이 그 여자 동생한테 인간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호감이 있다는 촉이 왔어요. 근데 뭐 그때까진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암튼 그래서 헤어질 때쯤 나르시스트가 걔한테 환승하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그걸 나르시스트 새끼한테 말하기도 했고요. 걔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넘겼고 결정적으로는 헤어질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 여자애한테 호감 없냐? 진짜 아니야. 그 여자애한테 너는 진짜 이성 사이에 친구가 있다는 걸 일깨워준 동생인 것 같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내가 아직 매력을 다 안 보여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고. 진짜 똥 싸고 있네 진짜. 야 까고 있다 진짜. 아니 이런 거 뭔지 알죠? 그 뭐지? 너랑 나랑 빨개 먹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런데 왜 빨개 먹고 있어? 그걸 왜 상정하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너는 진짜 이성 사이에 친구가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동생인 것 같아. 이거를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봐요. 너무 족 같은 거지. 맨날 꼭 이런 애들 잘한 말이 우리는 의남매 같은 사이다. 혈서 썼냐고. 그러니까 미쳤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아유, 근데 진짜. 그 둘이 한 달도 안 돼서 사귀더라고요. 그치? 아, 그 여자분이 내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나 보네. 그 사이에. 내가 아직 매력을 다 안 보여줘서 그렇지 하면서 이제 타라 보여주니까 사귀게 됐다. 그렇죠. 그 남자는 그러겠죠.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매력을 보여주더라. 매력 발산을 또 잘하셨나 보네. 아유. 천생연분도 아니고. 이 버킹 나르시스트. 두 번째 이유. 예전엔 자존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르시스트는 지 입으로 나는 자존감은 최고지. 살면서 나보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새끼는 피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제일 빡치는 포인트는 헤어질 때 저한테 자존감 낮은 것 같다고 했음.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성격을 형용사로 설명하는 사람은 약간 그런 분들한테는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난 정말 다정한 스타일이야. 난 편견이 없는 스타일이야. 난 차별 같은 거 안 해. 나는 자존감이 높아. 이런 사람도 있죠. 지금 제가 나열한 그 모든 거는 남이 얘기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 얘 되게 자존감 높아 보여. 아, 얘는 되게 편견이 없는 편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본인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지. 자기 캐는 자주 틀려요. 차별주의자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차별 안 해잖아. 난 편견 없어. 편견 없다고. 그게 그 얘기를 굳이 왜 하겠어요?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우. 아니 어쩌라고. 헤어지는 마당에 그리고 너 그렇게 자존감 높을 건덕지가 없어. 객관적으로 존나 별로야. 그러니까 존나 별로니까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행여나 나 자존감이 낮아 보일까 봐. 맞아. 들킬까 봐. 3. 헤어지면서 훈수둠. 헤어질 때도 저한테 자존감 낮은 것 같다는 거 한 것 이외에도 저한테 훈수둔 게 하나 더 있었네요. 이걸 빠뜨려서 다시 보내요. 메일이 3번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는 너와 관련된 사회 문제, 페미니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네. 또 제가 빠은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희일비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서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는 연민을 느끼면 된다고 했네요. 그때 억울함. 스스로 곱씹어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려고 블로그에 기록해둬서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유해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하면서도 진짜 내가 그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자아상찰을 하면서 반성하기도 했어요. 일견 맞는 지적이기도 해서요. 그치만 지금 생각해보니 헤어지는 마당에 그게 웬 훈장질인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걔랑 저랑 서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페미니즘이 걔한테는 지식의 영역이지만 저에겐 어쩌면 생존의 영역인데 당연히 다른 문제들과 같은 무게로 관심을 두는 게 불가능한 건데 뭐 이 나르시스트랑 헤어지고 그걸 계기로 심리상담도 받고 지금은 훨씬 잘생긴 대화도 잘 통하고 감성적인 코드도 잘 맞고 섹스도 너무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특히 섹스 부분을 너무너무너무 3번 말씀. 너무 잘 맞는 분을 만나서. 나르시스트 놈은 그 환승한 여친이랑도 헤어진 것 같던데. 알아서 잘 망하길.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젠 복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 얘 얼굴 보고 복수를 위해 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알아서 스스로 잘 망해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망한 연애는 그만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망한 연애하면 한주님들이 각자 자기 무기 들고 혼내주러 오실 것 같은 느낌? 비욘세 한주님들 사랑해요. 라고 MBTI 덕후 인프피 헬라들이 인프피시구나. 근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은 게 왜 우리가 페미니즘 얘기를 할 때 그냥 차별하지 말아라, 여자 죽이지 말아라, 비슷하게 일했으면 비슷하게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하면 너 페미야? 너 페미야? 막 이런 세상에 사니까 그거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이게 너무 큰 보너스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온갖 조리돌림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얘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유니콘이 되잖아요. 똑같이 일하면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돈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유니콘 세상에 막 감사하다 그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막 달리잖아요. 네. 유튜브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런 사람 너무 달콤한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발목을 잡아서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너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인터넷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한번 저 아는 분이 택시 탔을 때 여자분들이 겪는 일 있잖아요. 막 주소대로 안 가주고 골목에도 안 가주고 그리고 막 아침부터 여자 타서 재수없다고 내리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자기 애인이 남자 애인이 너 너무 인터넷 많이 보지 말라고 그만 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겪은 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야 진짜 말이 되냐고 그렇게까지 뭘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일 생기는 거죠. 주변에 네.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페미니즘이 왜 사회 문제가 아니고 되게 일부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필터링을 거치면 모든 사회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뭐 임금 문제, 안전 문제, 뭐 정치 문제. 근데 꼭 페미니즘은 진짜 딱 여자들만 관심이 그러니까. 있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여자들은 되게 편협한 그런 것처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이제 재수없어. 그걸로 포인트 따놓고 그걸로 사겠으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그런 자기를 막 전시하면서 맞아요. 포인트를 다 따놓고 어느 순간에 혼세야 근데
네가 네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너 페미니즘 해줬는데 해줬다고요? 오픈 릴레이션십 왜 안 해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그냥 상식의 영역인 거고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폴리아모리는 서로 합의의 영역인 건데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 막 아무 얘기 없이 아무 합의 없이 누구 만나고 와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니까 너 왜 이렇게 애가 진보적이지 못하니? 정말 실망스럽다. 난 진보적인 남친으로서 너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너는 받아들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냐? 2021년인데 이런 논조에 사람들이 있죠. 저는 더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헤어지는 마당에 훈장질을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냥 어차피 헤어질 건데 굳이 맞아. 이걸 꼭 집어서 이런 거를 너는 근데 헤어지는데 내가 이 한마디는 해줄게. 너는 그러지 마라고. 나는 그게 너무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동방신기에 이것만은 알고 가. 그러니까 그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서 살게.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만나는 거면 모르겠어. 어차피 헤어지는데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으로 넌 이런 게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난 진짜 제 최악인 것 같아요.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퇴사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하면 안 되는 얘기야. 뭐 혼세 씨 그래요. 그동안 수고했고 제가 뭐 인생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싸물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했던 그 이메일 한바탕 써가지고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로 헤어지자는 뜻인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오래 만날 건데 이게 나를 거슬리게 하니까 뭐 이런 건 줄 알고. 네, 왜냐면은 헤어질 생각이면 이걸 왜 보낼까라고 생각한 거죠. 아. 헤어지는 마당에 이걸 다 일일이 내가 자기가 힘든 점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네. 헤어질 거잖아요, 어차피. 아니 그것도 정성이야. 그거 하고 싶나? 약간 생색 같기도 해요. 자기가 뭐 이걸 참아주면서 만났다? 이런 생색 같기도 하고. 그때 그 얘기가 되게 웃겼어요. 반바지 밑에 레깅스 안 입었으면 오! 좋겠다. 맞아요. 그걸 맨날 입었거든요. 365일 중에 300일을 그렇게 아니 입었는데. 처음 만난 날도 입고 있어서 맞아요. 입고 있는 상태에서 반해서 사귀었다며. 네. 그런데 헤어지는 마당에 반바지 레깅스 입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웃기다. 이제 다시는 안 볼 건데 무슨 상관이람? 레깅스 그러니까. 위에 반바지를 진짜 입든 신기하다. 반바지 위에 레깅스를 입든 무슨 상관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입도 뭔 상관이냐고. 정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아유, 신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자존감 여러분. 공격도 진짜 재수없고. 아니 그리고 자존감이 뭔데? 뭔데 그게? 자존감이 뭔데? 만물 자존감설이야. 막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 베스킨라빈스에 갔어요. 내가 만약에 이상한 날에 솜사탕 골랐어. 현세 자존감이 낮네. 할 수 있어. 요즘은 진짜야. 네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굳이 이걸 고른 이유 너 뭐라고 생각하니? 너 약간 자존감이 낮거든. 보통은 아몬드 봉봉 정도의 살이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진짜 만물 자존감설도 있어요. 진짜야. 모든 걸 다 자존감에 연결시켜서 넌 좀 자존감이 넌 좀 자존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너 너무 그러니까 싫어. 만약에 전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 너무 빡쳐. 그래서 너 이거 왜 만나고 왔어? 나 되게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내가 너랑 지금 이렇게 잘 사귀고 있는데 걔를 만난다고 해서 불안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 자존감이 낮은 거야. 지랄학자 빠졌네 진짜. 진짜야. 근데 요즘에 만물 자존감설 진짜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자존감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완전히 높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건데 되게 그거에 좀 콤플렉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너무 개념이 크잖아요. 맞아, 맞아. 복잡하고. 네, 근데 막 뭔가 이게 뭐 어떤 단어가 유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막 힐링, 욜로 막 이런 것처럼 맞아. 이 자존감도 나는 약간 유행하는 무슨 단어 같은. 맞아. 그 어쩌다 로맨스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 단어 안지 얼마 안 됐죠? 되게 자주 쓰시네요. 맞아. 자존감이란 단어 안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되게 자주 쓰시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 그리고 뭐 자기개발서 읽기 시작했나 보다 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원영인 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난 이건 안 돼. 아우,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짐송님이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비혼세 애청자인 한줌 난 모르는 계산책, 모르는 개 산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가방에 약간 모르는 게 상책에 말장난인가 그치. 싶어가지고.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폭망한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지금부터 그 전 남친을 엄지왕자라고 부를게요. 귀여운데.
제가 20살 공대 새내기였을 때 같은 과 선배 오빠들이 자주 술과 밥을 사주셨는데 그때마다 엄지왕자도 항상 있었습니다. 엄지왕자는 25살 복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다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한 지 한 달쯤 되자 엄지왕자랑 가장 친한 28살 복학생 오빠가 저에게 엄지왕자가 여태까지 술값을 거의 다 냈고 너를 정말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한다고 빚짐해 주었습니다. 잠깐만, 아니, 무슨 말? 그러니까 있잖아, 그동안 술값을 엄지왕자가 다 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정말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심지어 28살짜리가 25살과의 다리를 놔주려고 20살에게. 아, 또 이거 또 일일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으면 또 오늘 한도 끝도 없지. 네. 가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 차이도 나고 그런 쪽으로 엄지왕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을 했죠. 당황하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28살 오빠의 안색이 싹 무섭게 바뀌어서는 너 설마 이렇게 얻어마시고 모르는 척 하려는 건 아니지? 라고 말하더니 아 28살이 아니라 28남이었네요. 미치겠네. 28살 오빠. 그때 당시 20살이었던 저에게 그 28살 오빠는 너무나 어른 같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만 엄지왕자랑 사귀겠다고 했죠. 어떡해. 아니 이 새끼들이 지그가 얻어먹고 지금 팔아 넘긴 거잖아. 20살 후배를. 미친놈들 그러니까 아니야. 둘이 먹으면서도 아니고 같이 얻어먹은 먹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연결시켜줄게 이러면서 그래서 뜯어 먹은 거야. 진짜 최악이다. 이거 완전 팔아 넘긴 거잖아요. 막상 사귀게 되니 정말 잘해주고 외모도 괜찮아서 마음이 가더군요. 그 와중에. 아이 뭐 잠깐이라도 또 좋은 네. 시간 있었으면 됐지 뭐 어떻게 아이 어떻게 지나갔는데 지금. 그러다 서로 슬슬 편해지고부터 엄지왕자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지왕자는 우주 전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아니면 삐지는 엄청난 이기주의자 삐돌이였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삐지고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준다면 또 삐집니다. 어느 날은 저도 지쳐서 삐진 걸 안 풀어주고 그냥 보쌈을 묵묵히 먹고 있었어요. 엄지왕자가 답답한지 혀를 한번 차더니 담배를 꺼내 피워 아직 식사 중인 제 얼굴에 후 하고 담배 연기를 불더라고요. 야,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거. 그 당시 대부분 이미 실내 금연이었지만 실내 흡연이 가능하던 음식점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삐졌는데 제가 안 풀어준다고 저런 행동을 한 거였어요. 최악이다. 대판 또 싸우고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제 본성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참지 않는 말티즈입니다. 참지 않기. 다음날 저는 실내 흡연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았고 그곳으로 엄지왕자를 불러냈습니다. 제 몫을 빨리 먹고 준비했던 담배를 꺼내 피워 아직 밥을 먹는 엄지왕자의 얼굴에 후후 불어댔습니다. 야 기분이 어때? 밥맛 떨어지지? 하고 물으니 엄지왕자의 표정이 참 가관이더군요. 아우 잘한다. 잘한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서 또 대판 싸웠지만 전 뿌듯했습니다. 네. 엄지왕자는 엄마와 할머니가 번갈아 가며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8대 독자입니다. 비밀번호 486이야? 영화 못 보겠다. 어느 날은 제 태어난 시간을 묻더라고요. 재미로 궁합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알려줬는데 일주일 뒤쯤 노란 부적을 갖고 오더니 우리 할머니가 널 위해 받아오신 건데 지갑에 넣어서 항상 갖고 다니시라네. 그리고 우리 집 곧 김장할 건데 할머니가 너도 오래. 저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엄지왕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저랑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데 얘가 성격이 진짜 세다고 입을 털었고 할머니가 그럼 점을 보겠다고 제 태어난 시간까지 알아오라 했던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점을 봤더니 한마디로 제가 남편 기를 뺏어먹는 사주라더군요. 그래서 저의 타고난 기를 다스려야 한다고 부적을 받아온 거고요. 부적이 채 못 다스리는 건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꺾어서 다스리겠다고 김장할 때 부른 거더라고요. 대박이다. 순간 8대 독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다가 김장이가 떠올라 빡이 쳤습니다. 그래서 난 부적도 안 받을 거고 김장할 때도 안 간다고 전해드려라 소리 지르고 대판 또 싸웠어요.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려 저희 아빠한테 일러 바쳤더니 아빠도 너무 화가 나셔서 야! 나도 내 딸 안 시키는 김장을 네가 시키려 해? 그러니까. 너부터 우리 집 와서 먼저 하고 가라 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김장은 남자들이 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저랑 아빠가 빡이 쳐요 안 쳐요? 아유. 다음에 만나서 아빠가 전하라는 대로 전했더니 자기도 빈정이 상했는지 우리 할머니가 너랑은 연애만 하라셨는데 그래야겠다라더군요. 그래서 아이고 덕담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덕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하니까 또 삐져서 싸웠어요.
자기가 저의 입장이었다면 그까지 김장 그냥 하고 할머니한테 점수 따겠다고요. 아, 왜? 그래서 내가 지금 내 학점도 제대로 못 따는데 뭘 따냐고 하며 싸웠어요. 아, 이분 쇼미더머니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대환장 에피소드가 많지만 너무 길어져 줄이고 마지막 헤어지게 된 얘기를 해볼게요. 엄지 왕자는 뿌띠 의처증까지 있었답니다. 정말 인성도 또 모든 게 다 뿌띠했던 유사 인간이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제가 여고를 나와 다 여자인데요. 그 친구들 만나서 논다고 하면 착하게 놀아라. 진짜 여자끼리만 노는 건지 합성은 거절해라 등등 자기한테 문자를 30분 간격으로 안 보내면 남자랑 노는지 의심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모여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네요. 엄지 왕자였어요. 웬일이야. 친구들과 만나기 전 제가 어디서 놀 거라고 말한 걸 기억해뒀다가 찾아온 거였어요. 저희 자리로 오더니 자기가 쏘고 싶어서 왔다더군요. 널 쏘고 싶다. 진짜 네 대가리를 쏘고 싶다. 빵야. 저는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친구들도 가뿐싸돼서 뻘쭘해지고 그거 아시죠?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노는데 친구 중 하나가 남자친구 불러오면 가뿐싸돼서 파장되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잖아요.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그대로 계산을 제가 다 하고 엄지 왕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엄지 왕자는 저를 위해 저의 기를 살려주겠다고. 진짜 야 언제는 꺾겠다며. 너무 후지다. 남자친구가 그거 술값 낸다고 여자친구 기가 살아? 그니까 아유, 진짜 기를 살려주겠다고 한턱 쏘려고 택시비까지 많이 내고 온 건데 그런 자기한테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냐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네 집은 왜 그렇게 남의 기에 관심이 많냐고. 기를 죽인다 살린다 한 가지만 해라.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은 견딜 수가 없다. 헤어지자. 하는데 마침 전봇대에 어떤 전단지가 보여 그걸 가리키며 너 저거 보여? 너 같은 인간은 저 도망 안 가는 베트남 처녀도 맨발로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팜플렛 문구도 진짜 빠았지. 그쵸. 도망 안 가는 베트남 처녀. 이거 매매온 전단지잖아. 맞아요. 아, 자식들 진짜 한국 총체적이죠 정말. 그러니까. 그랬더니 엄청 충격받은 얼굴로 저한테 저 같은 여자는 뭐 사귀기 쉬운 줄 아냐? 하면서 저한테 널 위해 여기까지 온 택시비가 아깝다고 지랄지랄. 저는 더 이상 듣기 싫어 현금 8만 원을 빼 엄지 왕자에게 집어 던졌어요. 이걸로 그렇게 아까운 왕복 택시비 해라. 이제 꺼져!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그걸 주워 울면서 가더군요. 어머. 야 죽기도 왜 줘? 줄게. 진짜. 그렇게 너무 엄지 싫다. 왕자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제 동기 친구가 저에게 카톡으로 엄지 왕자 형이 너한테 자기 결혼하는데 한국 여자랑 한다고 꼭 좀 전해달라시는데 라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이거는 진짜 어떤 경우에도 모두가 너한테선 도망칠 거다 이런 뜻으로 한 거잖아. 그치. 이 빠은 내용인 거 알면서도 한 소리잖아. 진짜 네가 뭐 매매원한데 이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 봐. 미쳤어. 이런 맥락 대화를 해도 몰라. 못 알아들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지는 이 문구가 문제인 것도 몰랐을 거야. 그치. 아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쟨 마음이 아직도 뿌띠하구나 싶고 하찮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웃겨서 한참을 미친 듯이 웃었답니다. 제가 헤어질 때 했던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아있었나 봐요. 좀 미안하지만 미안하진 않네요. 동기에게 제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엄지 왕자에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그 카톡으로 저의 엄지 왕자와의 이야기는 활용 정점을 찍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레전드가 되었답니다. 아직도 술자리 안주로 종종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망한 연애 이야기가 혼세님과 한줌단님들께도 소소하게라도 웃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흐흐흐. 혼세님 그리고 한줌단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아니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빠한 점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정말.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남자 쪽 가족이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고 부적을 여자 쪽한테 안 좋은 쪽으로 쓰는 좀 기를 누른다거나 그게 꼭 결혼이 아니라 남매 간에도 그런 일이 좀 왕왕 있대요. 남매 간에도 여동생이나 누나가 기가 너무 세서 좀 누르겠다면서 아들 기를 살리겠다고 그런 괴담 같은 일들이 이제 막 목격담들이 좀 그런 경험담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쳤다. 네. 그래서 이 부적 받아온 것도 너무 징그럽고 그걸 자기가 막 20살짜리한테 그거 기를 꺾겠다고 김장할 때 부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아니 나는 시작이 제일 소름 끼쳐.
다 같이 그냥 이 여자애 내세워서 자기들이 다 얻어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징그러. 그러니까 저 정도 좋아하면 당연히 받아줘야지 같은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뭐가 없고. 10번은 찍으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누가 특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집니까? 맞아요. 저는 막 부르지도 않은데 와서 술 계산해주고 이것도 너무 그니까. 짜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예전에 한번 준 언니도 그 얘기 했는데 우리는 다 프리랜서고 알잖아요.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왔어. 오지 말라 그래서 진짜 우리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 7시에 끝날지 10시에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시 1시인데도 안 가. 그래놓고 차 탔는데 삐진 거야. 막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맞아. 내가 이 택시비를 내고 온 게 지금 너무 중요하고 준 언니 얘기했던 사례도 내가 이 시간까지 차를 대놓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럴 거면 하지 말라니까. 이런 남자친구인 내가 너무 중요한 거고 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대단한 거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음. 당황하는 점이나 불편함은 전혀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자기가 그 지금 사랑꾼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맞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랑꾼을 너무 국가유공자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런 걸 했는데 감히 나를 자기가 기대한 리액션을 안 해주면 내 삐지는 의도를 거야. 안 알아줘? 너 왜 네 친구들이랑 너랑 왜 이렇게 리액션 세? 내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이런 남자친구가 어딨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8만 원 줍는 거지 뭐. 그런 남자친구는 없죠. 그리고 보통 애인을 부르려면은 서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 이게 얼마 만에 만난 자리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다 모이기 얼마나 힘들어 힘든데 친구들끼리. 짜증. 맞아. 넌이 얘기 들으면 너무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 오면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맞아요. 이 자리가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모르는 화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혼자 낯선 사람이고 챙겨줘야 되고. 그거 너무 싫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몰라 100번 양보해서 뭐 지나가다가 와서 먹은 거 계산해줄게 재밌게 놀아 하고 빠지면 나는 그쵸. 그건 괜찮다. 근데 심지어 그 빠지는 것도 온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기겁할 수는 있지. 맞아. 뭐야 갑자기? 이럴 수는 있지. 왜냐면 물어보지도 않고 기억해뒀다 온 거잖아요. 내가 갈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않은 거잖아.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건배하는 거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 장소 태그 보고 찾아오고 그런 거 되게 많대. 그런 거 너무 소름 끼쳐. 이제 김비서가 왜 그럴까 보는데 김비서가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 그 부사장이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휴가 가면 어디 가는데 거기 뭐 바다가 있다면서 이러면서 찾아온 거야. 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맞아. 그게 근데 로맨틱하게 그려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그리는 게 진짜 맞지. 서프라이즈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냥 사라 그럴 때 제대로 사세요. 맞아. 자리 만들어줬을 아니면 놀러 갈 때 그냥 카드를 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진짜. 택시비 얘기하는 거 너무 찌질하다. 누가 택시 타고 오래? 그래, 버스 말이. 타. 야, 네가 더워서 탄 거잖아. 야, 택시를. 집에 있으면은 버스비도 안 들어. 따릉이 타고 왔으면 따릉이 타. 그럼 되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녹슨나님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망원동 한줌 AKA 녹슨나십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마 한 2년 차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진짜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나름 빨리 진급을 하기도 해서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던 시절이었지요. 저희 팀에 남자 인턴이 들어왔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어요. 들어보니 저보다 4살이 많더라고요. 저는 일찍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인턴들이랑 일을 하는 게 불편했던 때라 그에게 별로 업무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당돌하게 이 새끼가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왜 자기한테는 업무를 안 주냐고요. 자기도 제 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싶은데 왜 다른 인턴들에게만 일을 시키냐고 따져 묻더군요. 지금 같았으면 어디 대바라지게 이런 애티튜드로 메일을 보내냐고 했을 텐데 26의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라?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서막이 열린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거죠. 다시 보니 나보다 나이는 많은 티가 났고 키가 막 180을 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그치?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아유, 이유가 있는 거야. 그쵸.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데 웃는 모습도 꽤나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에게 업무의 일부를 맡기고 이에 피드백을 하고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희 팀의 선배가 저에게 그 새끼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언제 새끼가 됐죠 또? 자연스럽게. 우리 귀여운 보조개남이 저녁이야 뭐 먹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저에게 그 새끼가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며 그 새끼랑 잘해보라고 오늘 저녁 먹으면서 자기는 슬쩍 빠져줄 테니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은 인턴이지만 어차피 아빠 사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만나두면 금방 왕자님 될 거라고도 덧붙였어요. 뭔가 이런 코멘트도 재수없어.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너무 빠은 전개인데 저는 그때 야 뭐예요 호호호호 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늙고 잘생기고 뺀질거리는 새끼가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못내 흐뭇해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이 새끼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모르는 게 없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아주 무슨 이영하 유시민급이라 김영하 아닌가요? 이영하 씨는 선우은숙 선생님 우리 이혼했어요. 나 순간 왜? 뭐가 문제지? 김영하 유시민급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약간 알쓸신잡 계열의 말씀이시라면 네. 근데 이영원 선생님도 되게 박식하신 분이니까 근데 김영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그의 이런 매력에 호감을 가지게 됐고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턴이고 저는 직원이라 제가 죽도록 야근을 해도 그는 6시 땡치면 퇴근을 했습니다. 지쳐서 퇴근을 하면 회사 건물 앞에 고급 승용차로 저를 데리러 와 있더군요. 집에 바로 데려다 주거나 뭘 먹여서 집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멀리 떠나고 싶다고 하면 인천공항 근처에 저만 아는 그리고 그가 아는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히든 스팟에 저를 데리고 가서 온갖 주접스럽고 느끼하지만 그때는 감미롭게 느껴졌던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저는 계획은 없지만 하고 싶은 게 항상 많은 ENFP. 저랑 캥 작가님이 ENFP죠. 저를 데리고 강원도로 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이 ENFP적인 성격이 그때 당시에 일에 치이면서 우주 끝까지 뻗치던 때였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스무스하게 받아주니 안 넘어갈 재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재미있고 잘생긴 사람이 저를 왜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본인 이상형이 키가 작고 똑부러지고 정장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 사람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가 드레스 코드가 엄격해서 늘 정장 차림에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다녔거든요. 단정히 빗어내린 단발머리였고요. 믿었습니다. 그는 약간 리틀 정영진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집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아주 주접스럽게 잘 해내기도 하고 서울에 모르는 맛집이 없었습니다. 저도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것도 워낙 좋아했던지라 이런 면이 참 좋았더랬어요. 그는 지방에서 상경한 제가 잘 모르는 서울 구석구석 오래된 맛집들부터 새로 생긴 레스토랑들도 척척 데려갔어요. 이러니 26에 제가 안 반하고 당해낼 재간이 있었을까요? 연애에 있어서 항상 제가 주도권을 가지는 편이었는데 이 새끼와의 연애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뜨밤을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루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세를 바꿔 그가 제 뒤에 있고 제가 그를 볼 수 없는 포지션이 됐는데 갑자기 느낌이 확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몹시도 이상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그의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일간베스트 게시판이 떡하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일베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일베에서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소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 특이한 커뮤니티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간 그가 섹스 도중 일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맞죠? 그쵸. 그때 뭔가 어떤 촉으로 현명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냥 저와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분명 일베 게시판에 제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저와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이 영웅담처럼 각색되어 올라와 있을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냥 망상에 가까웠어요. 어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끼를 집에서 쫓아내고 저는 저랑 그 새끼가 만난 날부터 현재 시점까지 모든 게시물을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올까 싶었어요. 일베 게시물 한두 개 읽는 것도 진짜 에너지가 진짜 빨릴 텐데 이게 일인데. 뭔 짓이야.
만난 건 2달밖에 안 되는데 2달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글을 올리더라고요. 게시글을 다 보는 데마도 3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새벽까지 일베 게시판을 뒤졌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저에 관한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랄까요? 그 새끼는 뭐 대댓글이 올라왔다는 알람이 울려서 순간적으로 무슨 알람인가 보려고 잠시 핸드폰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고 저는 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신한 염전 마냥 짜게 식어버렸고 저는 그날로 이 새끼를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3달이 넘게 회사를 더 다니더니 그가 그만두더라고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새끼가 저한테 입을 털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사회, 문화,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 일베에서 줍줍한 얘기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용산구청 근처에 있는 타코집에 친구랑 갔던 날이었어요. 그 타코집은 리틀 정용진을 꿈꾸던 그 새끼가 유일하게 제가 데리고 간 집 중에서 만족했던 집이었어요. 친구랑 와구와구 타코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새끼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그냥 몇 달 만에 그 새끼를 본 게 어이가 없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던 타코집에 들어온 것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놀란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새끼 옆에 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내린 단발머리에 검은색 치마 정장,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어요.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데다 쌍꺼풀 없이 큰 눈. 저는 잃어버린 제 동생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일관성 있는 새끼. 그때 그 여자애한테 도망쳐요! 저 새끼 일배충이야! 라고 외쳐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8, 9년이 흘렀네요. 지난 6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잊고 지내던 그 새끼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기프티콘들과 함께요. 생일 축하한다며 보고 싶으니까 보자고요. 기프티콘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 보자는 말에는 답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읽고 씹었습니다. 다음날 섭섭하다고 너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십했습니다. 이 새끼는 정말 양심이란 없는 걸까요? 지금 다시 연락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어머나 호호호 하면서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다니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생각 없이 남자를 만났었는지 반증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줌님들을 만나 우연히 얘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냐고요. 남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들거나 하진 않았냐고요. 생각해보니 안 그랬더라고요. 그쵸. 아니 그럼 세상 남자 다 그런 게 아닌데. 걔가 그런 그러니까. 거지 뭐.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헤테로 여자로서 이렇게 다 쳐내면서 어떤 내가 남자랑 연애하고 싶은 욕망을 거세시키는 게 누구 좋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 당연하지. 저는 그리고서 바로 이 남자 저 남자 잘도 만나고 다녔고 아주 소소하게 빠은 연애도 나름 좋았던 연애도 태웠더라고요. 이런저런 새끼들을 거치고 이젠 겉모습 괜찮아 보이는 애가 나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 여가 시간을 연애에만 할애하지 않는 균형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지만 누가 옆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답니다. 혼세님 그럼 장마철 늘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한 틴더 라이프 즐기셔요. 감사합니다. 녹슨낫 드림이라고. 아우 영화 한 편 봤네.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그 사이에 네. 다 지웠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안전에 대한 게 사실 진짜 큰 화두잖아요. 이제 이성의 연애에서.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핸드폰 들고 있다 했을 때 약간 너무 순간 걱정돼가지고. 나는 찍었나? 네, 그니까. 음. 찍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 일배를 앞에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할 정도 얼마나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중독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잘 도망치셨고 진짜. 근데 진짜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 맞아요. 맞다. 제가 틴더 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저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쇼컷 잘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쪽도 쇼컷 잘 어울려요. 항상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페미니즘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것도 뭔가 얘네들끼리 무슨 매뉴얼이 있나? 이런 거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러는 게 그쪽도 쇼컷인데 페미니스트인가요? 당신 페미? 야 너도 달코? 쇼컷 페미? 달코? 너 달고 했구나. 아니 그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 여자들 자기들끼리 뭐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개팅에서 뭐 순두부나 뭐 이런 걸 먹자고 해봐라. 그거 있었잖아요. 왜요? 된장녀를 감별해내겠다 이거. 이런 색출하겠다. 그래서 그거 있었어요. 테스트. 맞아. 뭐야? 프랜차이즈 막 이런 식당인데
그거를 또 걔네들이 소개팅 첫날 거기를 데려가 봐라. 싸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 브랜드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그냥 맛있는 우리 메뉴를 왜.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냥 존나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막 다들 열받는다면서 아이씨 된장 테스트 통과해버렸어. 그러니까 있더라고.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이러면서. 몰랐어. 그러니까. 3일 동안 보는 동안 심정이 어땠을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너무 곤두서 있었고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쓴 게시물이 없다고 해서 그걸로 안정이 되냐고. 그 수많은 글을 보면서 멘탈 다 털리고 맞아요. 얼마나 유해한 글이 많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유. 그리고 근데 취향이 일관성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맞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랑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 아니면 나랑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 나는 나랑 정반대인 사람 만나는 게 더 싫을 것 같아. 나도. 약간 똑같은 사람 만나면 막,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맞아. 너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나에게서?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얼마나 공허하겠니?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사람 만나면 와 너 나 존나 싫었구나. 질릴 만큼 질렸구나. 진짜 지긋지긋했구나 진짜. 내가 이걸 물어본 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 뭐 이렇게 친구 추천에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 핸드폰 번호 갖고 있으면 카카오톡. 그래가지고 전전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있더라고요. 여자친구 사진이 카톡에. 너무 정반. 정말 나랑 공통점이 1도 없더라고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캥 작가님 안경 썼으면 안경 안 썼고 뭐 캥 작가님 단발이면은 그 사람은 긴 머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딱 보면은 누가 봐도 나랑 공통점이 하나도 성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스타일부터 딱 그냥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김송님은요? 저요? 저는 크게 상관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랑 정반대인 사람을 만났을 때가 더 차라리 그게 더 괜찮은 느낌 저는. 네. 약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약간 좀 크리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의 취향이 일관된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까지 나와의 공통점을 보면 약간 좀 징그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 이 사람이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구나 싶긴 한데 저렇게까지 왜 취향이 좀 확고한 것 좀 신기한데 만약에 나를 설마 닮은 걸 마냥 찾았다 생각하면은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지. 만약에 그 사람이 만나기 전 애인을 내가 알아. 걔랑 나랑은 달랐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게 똑같아.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이전 애인들 컬렉션을 모르잖아? 그럼 나도 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항상 25세 정도의 금발 모델을 사귀잖아요. 콜렉션처럼. 나도 콜렉션이야. 그럴 수 있다. 나는 제13의 아이가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1위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보내주셨던 사연 중에서 약간 그 섹슈얼한 면에서 조언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혜영 언니를 모셔가지고 전문가의 자세한 조언과 함께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이걸로 갈게요. 네. 망한 연애. 삶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두둔. 안녕하세요, 혼세님. 망한 연애 사연 접수만을 기다린 조용한 둘째 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넘나 기다린 사연이다 보니 앞뒤 자르고 일단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21살. 누가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많은 꽈오빠와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순수하기만 했던 저는 어느 날 잠이 안 온다며 800에 해달라는 말로 꼬시는 오빠 말을 듣고 진짜 800에 해주러 말이 꼬여. 목이 메어가지고 진짜 800에 해주고 자러 들어갔다가 호로록 탱탱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썸 탈 때? 그러네, 썸 탈 때. 어디 방에 들어간 거야? 집에 간 것 같은데. 대환장 진심으로 800에 해주러 갔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수함. 그런데 이게 웬열? 그날 이후로 약간 더 맛이 가버린 호구 스토리의 시작.
외국에서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의 첫 경험을 가져가는 걸 기피한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첫 경험한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웅행웅스러운 의미였는데 그 웅행웅스러운 짓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사회가 주입한 게 있어. 맞아. 첫 경험이 너무 진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주입을 해놓으니까 이런 걸 겪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뭔 잘못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갑자기?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오빠는 학교 앞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으면 톡으로 슬슬 꼬시더라고요. 오늘 올래? 자고 갈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0번 중 2-3번을 갈까 말까였는데 몇 달이 지나고는 이제 술 먹고 자연스럽게 그 집을 제가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호구가 진화되어 제가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되냐고 애원하던 수준까지 갔었죠. 즐거우셨으면 됐습니다. 네. 그 오빠는 제가 20살 때 같은 학년 친구와 CC를 하다 깨진 이력이 있는 오빠였는데요. 내가 아무래도 네 동기랑 C3를 했었다 보니 너랑 사귀기는 좀 그렇다는 말을 자고 난 다음날 친절히 뱉어주었습니다. 완전 미쳐있던 저는 그래도 괜찮다, 사귀지 않아도 괜찮다며 일명 FWB 그러니까 프렌즈 위드 베네핏이죠. 그러니까 섹스 파트너 친구, 몸 친구. 네. 말이 좋아 FWB지 섹파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언제는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그 와중에 몸살이 났던 오빠 얘기를 듣고 약이랑 죽이랑 이거저거 사들고 문고리에만 걸어두고 오고. 이건 또 너무 사랑이잖아. 아이 뭐 그냥 그 오빠가 그러자니 그런 거지. 뭐 사실 감정이 좋아하지. 맞아. 아유. 이게 뭐 됐어 이게. 어느 날은 토요일에 학교 앞에서 친구랑 술을 먹다가 편의점을 가려는데 술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오빠를 만났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친구 만나러 좀 나가려고 대답하는데 진짜 육감이랄까?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전 여친이 놀러 온 거였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곧 사귈 것 같은데 너한테는 먼저 말해야 하는 게 예의 같아서 카톡 보낸다. 아유 존나 예의 있다 진짜. 아유 예의? 예의?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양아치인가? 그날 진짜 그 카톡 받고 바로 편의점 가서 술 사와서 술 마시면서 밤새 울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하루 울어 제끼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란 마음으로 지나 저는 다른 남자친구도 만났다 헤어지고 잘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끝이 아니란 얘기죠. 근성 나옵니다. 근성 끝날 나오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맞습니다. 25살쯤이었나? 꽤 오래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톡을 또 하는데 이게 또 재밌네. 그래도 재밌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도 심심하거든. 재밌었다 진짜 패가 망치네.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그렇게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8년 만에 만났을 때 재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추팔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향과 추억을 함께 같이 간직하고 있는 관계와의 옛날 얘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삼순이가 얘기했던 김희진 씨 추억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힘있어. 너무 힘있지. 그래. 재미가 결합하면 더 힘있죠.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만나고 자고. 그쵸? 패턴. 하지만 또 사귀진 않고 이런 만남을 2년간 3회에서 4회 정도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미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고 지금이라도 연애해줬으면 했는데 페일. 자연스럽게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작년 가을. 안 끝났어. 안 끝난 게 포인트야. 안 끝났어. 작년 가을에 또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확실히 달랐어요.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지 자연스럽게 술 마시러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러워하는 근 8, 9년의 만남처럼 얘기를 또 재밌게는 하는데 서로가 섹스 어필 따윈 없이 진짜 편한 오빠 동생 마냥 수다를 떨고 왔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라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또 재미있다 보니 2-3번 더 봤는데 이번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재미있게 술이나 먹고 놀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는 받는데 그냥 웃기기만 하고 재밌어요. 대화 토픽도 너무 잘 맞고 재미있고 재미있고를 한 53번 정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미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약간 망한 연애의 좀 본질이야. 뭔지 알죠? 재밌으면 진짜 망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다 근데 재밌어. 그래. 진짜.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이 사람과의 연애는 완전히 포기하고 좋은 오빠 동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좋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그때 나 진짜 오빠한테 미쳐 있었잖아. 귀엽다. 이제 누구를 그렇게 못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때의 저를 추억해요. 좋다고만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거쳐온 시간들을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1살의 나, 25살의 나, 현재 29살의 내 모습이 스스로 봐도 달라진 것처럼 그 사람도 변했던 거겠지 하면서 우리 이제 진짜 좋은 친구로 지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새끼가 좀만 창놈짓하면 바로 버릴 것. 연애를 아예 시작도 못하였지만 이 사람과 그냥 이제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망한 연애겠죠? 이중적이네요. 쓰고 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싶은데 성적인 만남 이외에도 너무 많은 추억들을 같이 해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이제 남자한테 집착도 안 하고 제 자신에게 집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 처음 사연 보내고 드디어 비욘세 정주행도 완료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비욘세 덕분에 매일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연을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말을 더 못 붙이겠네요. 다음 다른 사연 혹은 비욘세 후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이거 너무 아니, 저 이거 읽을 때 진짜 중간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네. 5년 뒤, 작년,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뭔지 알 것 같아. 재밌어서 계속 만나는. 재밌어서 계속 만나는 것도 알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준 사람들을 다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까먹잖아요. 맞아요. 막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줬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랑 재밌었고 좋았던 거 위주로 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일인데 이러면서 맞아. 그냥 또 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기는 해요. 둘 중에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던 놈을 만나서 지금이라도 약간 어떻게 정리가 돼서 그래 너 옛날에 나한테 미안한 거 많았지 그냥 이러고 잘 지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완전 잘라내고 진짜 아팠던 기억으로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게 나은지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참 질긴 인연이네요. 근데 뭔가 치유된 느낌 같지 않아요? 이분은 그래도 잘 지나갔나 봐요. 그 맞아, 시간을. 맞아. 네, 일단은 너무 그 사람이랑 여러모로 잘 맞는 것 같고 재미를 계속 강조하셔서 이러면 이제 또 뭐 포기하기 힘들죠. 근데 뭔가 800에 주러 갔다가 호로록 탱탱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뭔가 이 자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이분도 되게 즐겁게 좋은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셨으면 그러면 뭐 좋은 추억인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그게 너무 싫었어. 내 CC랑 내 동기랑 사귀었었다고 너랑은 사귈 수 없다면서 잠자는 물론 이 본인이 그 원해서 내가 선택한 걸 수도 있지만 그 남자의 태도가 나는 그냥 좀 맞아. 별로야. 나 너무 내가 다 상처받았어요. 이미 상처받았어. 너무 이입해가지고 너무 상처받았어. 맞아. 그 여자만큼은 만나지 말지. 그래서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사연을 읽어봤는데 옛날에 이런 쓰레기 잘 손절했습니다도 있고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에 어떤 형태로든 남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들 남들이 말하는 정답대로만 살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어쨌든 되게 막판에 보내주신 사연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풍성하게 들었는데 두 분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게시판 뒤지는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맞아.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연애를 이렇게 막 다 스마트폰 있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페미니즘이라던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성의 파트너를 찾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공포나 위협을 느꼈던 경험이 좀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너무 이입되니까. 네, 너무 현실에 가까이 있는 공포잖아요. 공포를 가지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요즘에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비이성의 선언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연애를 피하는 의미에서의 자기 안전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연애를 좀 피하는 거에 가깝지 않나? 맞아. 이게 거의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생존까지 걱정을 해야 될 정도면 이건 정말 사회적인 문제 아닌가? 맞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엄지왕자님. 저도 엄지왕자 씨 굉장히 부정이 마음에 진짜 충격적이긴 했어. 네, 모든 게 너무 많은 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장을 하는 것도 내용은 그렇고. 또 충격적인데 그 와중에 이분의 어떤 재치.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지왕자와 말티즈의 불꽃 튀는 재밌었어요. 아르르. 아니 일부러 흡연 가능한 음식점을 찾아서 얼굴에 후회했던 게 맞아. 아 너무 웃기다. 저는 그분 해방촌에 있던 술집에서 라라랜드 찍으셨던 라라랜드. 아니 뭐 서로 너무 다 같이 쿨하게 끝난 엔딩 아니에요? 뭐 맞아요. 누구 하나 여기서 뭐 미친 사랑인 사람 없었던 것처럼 얘가 구니까 그럼 뭐 나도 그냥 오늘 한번 재미있게 보내보겠다. 이런 통쾌한 얘기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한 번만 빨아줘. 네, 풍암동 얼음주먹님. 네, 요분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분들은 다 마그네슘 영양제 보내드리고 굿즈든 뭐든 조금 더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한 연애는 끝이 없네요. 끝이 없네요. 네. 마르지 않는 샘물. 맞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망한 연애를 맨날 접하면서 지금 틴더 돌리고 있는 제 자신. 그리고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혹시나 그치?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모두가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맞아. 절망적이잖아요. 맞아.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얘기해보셨는데 캥 작가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너무 배가 고프고요. 아유, 큰일 났네. 지금 4시 반인데. 오랜만에 어쨌든 나와서 또 수다 떠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네. 더 너무 술을 또 마시고 싶어진 이유가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맞아. 같아요. 술 마시고 좋습니다. 싶어졌어요. 네. 진통님은요? 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과연 내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창과 방패의 개간홀로가 나와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이 되게 그래도 안 좋았던 일들을 이렇게 추억으로 웃으면서 이제 혹은 뭐 돌아보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그 용기가 되게 저는 좋았고 그래서 좀 즐겁게 읽기도 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들으시면서 제가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좋아하는 게 사람이 뭐 망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뭐 어떠냐. 약간 이런 데서 저도 되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제 오늘 하루 웃고 그냥 또 자기 몫을 또 열심히 살고 또 두려움 없이 사랑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도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네. 그래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항상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항상 말하고 싶은 거는 망한 연애조차도 우리 탓이냐. 뭔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특히 어떤 여성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조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첫 섹스하고 나서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더라. 그거 누가 주입했냐는 거죠. 맞아요. 무슨 뭐 처녀성에 대한 엄청난 신화라든가 막 진짜 사랑하면 막 뭐 그런 얘기를 너무 주입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랑 나 사이에 있었으면 내가 인생에 되게 큰 페이지 넘긴 것 같고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온전히 어떤 나한테 엄청난 걸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후배라든가 아니면 친구 중에서 첫 섹스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걸 일부러라도 연기하듯이 더 대수롭지 않아 하는 연습도 우리끼리 좀 하면 좋겠고. 맞아요. 너무 뭐 소중한 경험이지만 그게 맞아요. 되게 인생에 여러분 더 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나요? 저 첫 섹스 했을 때 얘기했나요? 방송에서? 캥 작가님한테는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귀던 애인이랑 섹스를 처음으로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그 처음이 별로 그렇게 어떻게 나는 이제 뭐 돌아갈 수 없다 막 이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첫 섹스를 하고 나서 그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찾다가 이불을 이렇게 확 들었어요. 그 당시 애인이 이불을 확 들었어. 근데 이게 첫 섹스 하고 나서 피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 알아두세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오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있었는데 걔가 그걸 보고 너무 갑자기 나를 확 끌어오면서 어떡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게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진짜 싫다. 아니, 나는 지금 뭘 막 잃은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어디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너랑 되게 즐거운 일을 했을 뿐이야. 서로 동의하에. 그랬는데 물론 나쁜 건 있었다. 콘돔 안 끼려고 해가지고 그날 안 하고 뒤지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했는데 뭔가 그 과정이나
뭐 섹스하면서 막 통증도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았고 서로 되게 노력해서 어떻게 잘해서 그때까진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막 어떡해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얘 진짜 별로다. 내가 무슨 내 섹스가 소모품도 아니고. 네. 아니 감동한 걸 수도 있어. 그니까 안타까운 게 거기서 아니라 감동하는 게 싫다고. 왜 감동해 거기서. 드라마 그러니까 막 마침 어떡해 이러길래 내가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랬더니 너 처음이야? 이러길래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 전에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 싫은 거야. 내가 처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싫고 내가 처음으로 얘랑 섹스를 한 건 알았다고 해서 막 너무 막 지금 대자보 붙이겠어. 경축 첫 섹스 막 대자보 붙이겠어. 막 일가 친척 다 전화 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뭐 나쁜 점은 나쁜 점 또 좋은 점을 보자면 뭐 소중히 잘 대해줬다는 그쵸. 좋은 분이었네요. 그분이 뭐 살던 세계에서는 뭐 이게 되게 자기한테는 되게 큰 일이고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근데 그냥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동등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내가 막 대단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다고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도 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니? 생리했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분도 리액션을 하기가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애인이 저보다 나이가 많긴 많았는데 그 시절에 그 나이에 애들이 뭘 그렇게 맞아요. 성숙하게 할 수 있었겠나 맞아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친구로도 지내는 거구나. 그럼요. 또 깨달아가는 거죠. 맞아. 뼈 나쁜 쓰레기 같은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용서합시다. 맞아. 아유, 알겠습니다. 듣고 계시면 그 당시 애인분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너는 용서하고 굉장히 그때 재밌었고 사귈 때 재밌게 잘 놀았고요. 뭐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는 항상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 이번에 진짜 또 놓쳤다 하신 분들은 보내주시고 왜냐면 오늘 읽은 것 중에서도 막 5월 달에 보내주시고 했었던 것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광고 문의 그리고 후기 사연 기타 등등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마 과거에서 온 여러분 마인을 듣고 이걸 듣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녹음하고 뒷녹음이 마인이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 소개를 너무 못할까 봐 땡겨가지고 먼저 녹음을 했는데 마인 녹음하러 한번 가보시죠. 고고!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빌라살이에 대한 노하우와 어떤 그런 얘기를 알려주러 정말 100만 년 만에 렌지 언니 나오실 거예요.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